우리 송종우 기자께서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저도 물론 이제 소년탐정 김전인이라. 소년탐정 코난인가요? 안 보셨죠? 공부만 하신 것 같은데. 챙겨보진 않았어요. 역시 공부를 가장 좋아했던 걸로. 아닙니다. 네, 편집국 사람들, 오늘은 공인탐정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시각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시고 돌아오시죠.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지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본인 의사를 수용해 별도 징계 절차는 밟지 않고 당원권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국 사람들, 아나운서 이화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판 셜록 홈즈가 생길 수 있냐에 대한 문제를 정치사회부의 송종우 기자께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치사회부 송종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셜록 홈즈 혹시 이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정말 멋있는 컴버비치의 얼굴도 볼 수 있었고, 예. 또 그 컴버비치의 그 영국 영어도 볼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팬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예, 재밌게 봤죠. 근데 우리 기자님 세대는 예. 셜록 홈즈 말고 다른 거였을 것 같은데? 예, 뭐 소년탐정 김전이? 전 몰라요, 잘. 아시나요, 촬영 기자님? 콜럼보. 네, 아시는 걸로. 있죠, 콜럼보. 네. 어쨌든 누구나 이 탐정 만화든 영화든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탐정이 한국판 탐정으로 생긴다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할까 말까에 대한 문제였는데, 공인탐정제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간에는 이제 흥신소나 신문앱센터 같은 데서 이제 불법 업무가 주로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네. 이거 이제 음지에 있던 서비스를 양지로 끌고 와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하자. 이게 이제 공인탐정제도의 주요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직업으로 탐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만들려고 하는 거죠? 경찰력이 이제 불필요한 사건에 이제 투입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 그다음에 네.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경찰의 치안 공백을 네. 공인탐정제도로 이제 보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인탐정제도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예.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 경찰력 어느 정도로 부족한 상황인가요? 예, 저희가 뭐 흔히 생각하기로는 매년 경찰 채용 인원을 늘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1인당 담당하는 뭐 치안력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가 500여 명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50여 명, 프랑스는 한 350여 명,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320여 명입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자료에 따르면은 네. 1인당 경찰이 담당하는 인구가 970명이었는데요. 네. 작년에는 무려 1000명 가까이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경찰을 좀 더 적게 뽑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뽑은 만큼의 또 그 퇴직하는 인원들도 있고 그 경찰을 떠나는 인원들도 있는데, 그걸 이제 계속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네. 수요와 공급이 따라가지도 못하다 보니까 네. 1인이 담당하는 치안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1000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경찰력이 부족하긴 하네요. 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전 정부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인탐정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네, 맞습니다. 의견도 있었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의 문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없던 직종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직종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는 네. 입장에서 이제 이제 보수와 진보를 떠나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신직업 발굴 프로젝트라는 데서 네.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대선 공약 때 공약집에 아예 공인탐정 제도를 제도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좋습니다. 왜 필요한지도 살펴봤고요. 장점이 뭔지도 살펴봤고, 전 정부, 현 정부도 모두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예. 근데도 왜 지지부진할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네. 뭐 이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을 되면은 이제 개인정보 수집, 개인 소재지 파악 등 대부분 업무가 신용정보보호법이나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충돌이 되고, 중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 미행 같은 경우에도 꼭 이제 만약에 의뢰인이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 뭐 뒷조사나 미행 같은 네. 경우가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같은 경우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반대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입법화돼서 제도화 되더라도 네. 현행법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현행법들과의 그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굉장한 숙제들이 또 남겨져 있기 때문에 네. 지지부진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현재 이제 국회를 살펴보면은 공인탐정제도를 도입을 추진하는 의원들이 뭐 윤재욱 의원이나 아니면 표창 의원들이 다 경찰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전직 경찰관들의 정관 예우를 위해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네. 또 반발하는 측이 굉장히 또 변호사 업계다 보니까 네. 또 경찰들 쪽에서는 정관 예우는 너희들이 네. 오래전부터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경찰이나 법무사 쪽에서는 공인탐정제도를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고객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네.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변호사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네. 고객이 이런 서비스도 있으니 선택할 수 있다. 선택지를 네.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변호사 측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법들과 충돌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이제 내세우는 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것도 이게 경찰과 그 가족들의 100만 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또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100만 표가 되기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 살펴봤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한번 궁금해요. OECD 국가 중에서 이 탐정이라는 걸 활용하는 국가 네. 굉장히 많은 편인가요? 어떤 예, 편일까요? OECD 35개국 중에서 네. 유일하게 이제 공인탐정 제도가 없는 나라가 저희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물론 해외도 이제 탐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뭐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긴 하는데요. 네. 그 나라들이 이제 흥신소 아니면 뒷조사 같이 부정적인 서비스를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제도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탐정 제도가 도입이 되면 되게 센세이션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베스킨라빈스처럼 예. 국민의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측면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보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신경 쓸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이 먼 것 같네요. 도입까지는. 네. 근데 그 도입이 되는 날이 오면 또 풀어야 될 숙제도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